안녕하세요. 자, 발달심리학 오늘 시간은 청소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청소년기, 우리가 아마 상담을 하는 그 공적인 자격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하는 직업상담사하고 그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민간 자격증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을 쓰는 게 심리상담사라는데요. 일단 공식적인 자격증은 두 개만 인정이 되죠. 뭐 나머지 학회에서 나오는 자격증 중에 공인 자격도 있고 아닌 것도 많으니 아마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직업 상담하고 청소년 상담만 공적인 자격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걸 보면 청소년이 얼마나 상담이 필요한 대상인가 알 수가 있겠죠. 그 청소년이라는 말이 어디서 출발을 했냐면 아돌레스케레라고 합니다. 아돌레스케레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를 했는데 아돌레스라는 말은 성장이라는 말이고요. 이제 이가 붙어서 케레라고 하는데 뒤에 붙으면 성장하는 이런 뜻입니다. 근데 성장하는 진행되는 존재라고 하는 게 이제 청소년 이를 표현했던 첫 번째 어원의 라틴어라는 거죠. 이제 성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장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변화가 좀 심하겠잖아요. 물론 이제 그 청소년은 그렇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몸이 성숙하는 과정에서 이제 행동과 문화가 심리적으로 성숙하는 과정까지 이르는 과정을 이제 청소년기에 겪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 영어에서 나왔는데 뭐 주변인 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 수십 년 전에 교과서에 나왔던 말이죠. 물론 이제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면서 뭐 혼란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막 겪는 시기이기도 하고 주변인이라는 말은 사실 문제의 중심으로 들어가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사실 이런 말들이 그렇죠. 네, 왜냐하면 청소년이 직접 일을 하거나 뭐 사회생활을 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주변인이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아직 그 생각을 길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뭐 사고를 치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기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거는 당연한 거죠. 네. 아직 성숙했다라기보다는 아직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 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형사법에서도 그 형법의 책임을 지는 나이, 축법소년,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 15세가 되기 전에는 이렇게 그 형사 책임을 직접 지우지 않고 이제 보호 관찰로 이제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시기를 갖는 것처럼 아마 이런 그 성숙해 가는 과정을 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인지 발달에서도 이제 지적인 확장이 이제 일어나면서 흑백 논리라는 가치를 갖기 시작해요. 옳은 것, 틀린 것, 좋은 것, 나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관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추구해야 될 가치와 추구하면 안 될 가치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기 시작하는 나이이기도 하고요. 그 청소년기는 어쨌든 성인으로 진입하는 준비 기간인데 사실 이게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런 그 발달 심리나 이런 심리학 이론이 막 만들어지던 그런 1900년대 초중반 이때 사회상이나 이때 평균 연령하고 지금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살아있는 생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가는 시간도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 청소년으로 보는 시기도 길어져요. 특히 이제 발달 심리학에서는 청소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보냐면 한 중학교에 들어가는 나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30세까지 청소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학생을 후기 청소년으로 보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30세 이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독립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몸은 컸고 또 이제 판단력은 성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스스로 사회적으로 독립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초기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제 생물학적 성숙이 강해지죠. 이제 중학교의 시기인데요. 그 성인 세기로부터는 사실 분리되어 있어요. 중학생을 어른이라고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의 하위 문화를 보면 뭐 옷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친구들이랑 동일시하려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유행 타는 옷, 유행하는 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관심을 많이 갖죠. 그리고 독립성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 청소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큰 특징이 뭔가요? 초등학교 때는 엄마 아빠가 어딜 가든 다 따라다니려고 했던 이 아이들이 부모님을 따라다니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청소년이 시작됐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로서 독립하려고 하는 요구의 첫 번째 행동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는데 세상에서 최고라고 여기던 엄마 아빠가 최고가 아닌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부모님이 하는 그 충고에 대해서 저항하기 시작하죠. 왜냐면 이제 이게 부모로서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반항하는 시기가 됐다, 반항기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 반항기는 겪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반항기 때 아이가 반항하는 게 좌절되잖아요. 그러면 부모에게 의존하는 습성이 생깁니다. 중학교 시기에 부모로서 정서적으로 이렇게 독립하는 연습들이 그래서 되게 필요한 시기이고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그 자기 자녀를 잘 어른으로 인정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미래는 되게 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선배들이 와서 공부를 미리 해야 된다. 진로를 빨리 설정해야 된다. 이런 말 막 하는데 애들이 그런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왜냐면 먼 미래에 어떤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저축을 가르치면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있습니다. 왜냐면 저축을 해서 큰 열매를 맺는 건 먼 미래인데 지금 내가 친구들이랑 똑같은 옷도 사고 싶고 핸드폰도 사고 싶고 친구들 사는 신발도 사고 싶고 뭐 남자아이들은 뭐 스포츠에 관련된 것들 뭐 사려고 하고 뭐 게임 캐릭터 사려고 하고 여자아이들도 예쁜 옷 같은 거 사려고 하고 막 이런 시기가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 이걸 써야 친구들이랑 이렇게 같은 동일시되면서 정체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들이 좀 크면서 사춘기를 처음 이렇게 어색한 행동들을 막 시작하다가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행동과 문화적으로 약간 성숙해지기 시작하고요.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본인들이 이제 스스로 독립하려고 이제 막 노력하는 시기가 이때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거나 대학을 졸업하는 나이쯤이 되니까요. 이때는 이제 모험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모험심이 약간 모순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모님의 도움은 받고 싶고 자신은 모험에서 개척하고 싶고 이 두 마음이 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모순된 행동들을 막 하는 거죠. 어떨 때 자기들 필요한 거 있으면 막 부모님께 연락합니다. 필요한 거 없으면 자기들이 신나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모험을 하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자꾸 만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게 모험적으로 계속 나가면 좋은데 대부분 살짝 모험해보고 어려우면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이랑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갈등이에요? 나가려면 나가고 의존하려면 의존하고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도전적인 것도 아니고 이 모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방어가 이제 줄어들면서 생활 방식, 직업의 결정, 이 본인 앞에 다가온 이제 삶의 과제들을 수행해야 되는 상황에 자꾸 놓여지다 보니까 이 청소년들도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요즘 많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청년들이 지금만 힘든가요? 제가 봤을 때는 청년들은 그 수천 년 동안 계속 힘들었어요. 원래 힘들었어요. 왜 힘들까요? 보호에서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는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힘든 상황에 놓이게 했던 것들이죠. 이렇게 막 갈등하는 이제 중기 청소년 시기를 겪고 나면 2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까지의 후기 청소년 시기를 맞게 됩니다. 이 후기 청소년 시기에 맞게 되면 이제 진정한 성인의 세계에 진입하는 단계죠. 진입하면서 이제 인간관계나 직업에 대해서 되게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에 바로 좋은 직장 들어갔으니까 바로 좋아지나요? 아무리 좋은 직장 들어가도 그 직장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이 수년간 걸리는 거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는
만나기 싫은 친구는 1년이 지나면 반이 바뀌기 때문에 안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에 나가면 그 모든 사무실에 있는 그분들 있잖아요. 그 모든 사무실에 계신 그 또라이들. 예, 그렇죠. 이 또라이는 내가 회사를 바꾸지 않는 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옛날에는 이게 좀 또라이하고 좀 헤어지는 맛이 있었는데 이제 헤어질 수가 없어. 이러면 내가 그걸 이해하든지 이해를 못하면 네, 극단적인 그죠? 네, 방법으로 네, 회사를 그만두든지 이별하든지 싸우든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부모 관계가 오히려 후기 청소년 시기가 되면 부모 관계가 안정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서가 이제 정서의 자아가 충족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에 따라서 부모님의 행동을 이해하게 되고 부모님을 수용하게 되고 부모님하고 상호 존중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그 세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정서적으로 자아가 충족됨에 따라서 부모의 행동을 이해하는 마음의 폭이 넓어져요. 왜? 회사에 가보니까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든지 조금 알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했던 부족한 행동들을 내가 이해하게 되고 그런 성숙한 모습을 자녀가 보여주면 부모님의 자녀를 존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숙의 과정을 충분히 겪으면 후기 청소년이 되면 이제 가정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후기 청소년들, 초기 청년들이라고도 하죠. 새로운 동료, 집단을 형성하게 되고 일과 가정의 일에 이제 전념하게 되죠. 그리고 더 나은 삶에 대해서 이제 목표를 만들어 놓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나이가 후기 청소년입니다.